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겠지만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무혐의 아니면 조치였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고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해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애들 싸움인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가해자니 학교 폭력이니 무슨 심의위원회니 이런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옛날 때와는 달리 지금 아이의 어떤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들에서 주의를 해야 될까, 그리고 진짜 잘못되면 어떤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건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폭행, 협박, 모욕 등이라고 썼잖아요. 여러 가지 행위 양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뭔가 나쁜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받아야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고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것도 학폭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실수로 물감을 떨어뜨렸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학생 괴롭혔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명백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좀 넓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반에 한 명의 그부를 왕따를 주도했다, 이런 건 당연히 학폭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형법상 죄랑은 좀 다릅니다. 좀 넓게 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피해가 발생을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제 뭔가 주고받고 그냥 끝났다 라고 하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학폭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도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단순 말다툼, 경미한 감정 싸움, 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형법상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한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법에서는 형법으로 따지면 정당방위라는 게 굉장히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쌍방폭행이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냥 우리 어른들끼리도 술 마시고 서로 싸우고 주먹질하고 그러면 그냥 둘 다 처벌 받잖아요. 어찌 좀 그렇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명 세탁비 19,000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지금 인터넷에 뉴스 기사 쳐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이제 미술 시간에 물감을 이렇게 엎치려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오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탁비 물어내라 라고 해서 영수증을 했는데 여기 액수 부분 있죠, 얼마 이렇게 있는 거를 위조를 한 거예요. 변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이게 잘못한 건 맞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끼리는 용돈 더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문제집 사야 되는데 돈 줘 하면서 뭔가 이제 뻥을 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철없는 장난을 쳤구나, 아이고 그러지 마 라고 혼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부모님 감정 싸움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사문서 위조했다 이래가지고 형사 고발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경미한 거니까, 그리고 봐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조치 없으면 끝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학폭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학폭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장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 텐데,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럴 리가 없어, 혹은 아니면 우리가 다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팩트 체크라고도 하죠. 사실관계 파악이 돼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객관적인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파생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학교 측에서 조사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찍은 경찰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짓말을 했다가는 나중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을 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둘러댔다가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생길지 몰라요.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오늘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인 두 개 있어요. 사과와 변호사 조력. 사과는 일단은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조사를 잘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파악이 덜 됐다거나 파악을 해봤는데 잘못을 안 한 것 같아. 뭔가 좀 사실과는 다르게 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정하는 사과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게 이런 잘못을 해서 정말 실제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그쪽 상대방 아이가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고의적으로는 죄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서로 감정 싸움이나 애들끼리 그냥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된 거를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유감스럽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못을 진짜 한 거 맞으면 거기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를수록 좋고 진심을 담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위에 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학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사자 간의 화해가 잘 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처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변호사 조력을 4번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 잘 해결이 되면은 굳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잘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니면은 이제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진 않으면서 뭐 감정적인 도의적인 사과는 잘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오히려 막 더 크게 모함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하지도 않은 걸로 학폭 가해자로 몰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계인 변호사 조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대응 방안으로 그 중에서 변호사 조력은 뭘 받을 수 있냐, 왜 변호사가 필요하냐 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법률적인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산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호사와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빨리 인정하고 굳이 안 하고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정말 할만하다, 혹은 뭐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조치 없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결국에는 단순히 학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 형사 다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전문가인 학폭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대응을 다 전략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제가 예시로만 적어놓은 건데요. 우리 이제 집행정지라는 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집행, 무언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거를 일단 멈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멈춘다는 거죠? 우리 아이 생기부에 학폭 가해자로 적는 거예요. 그거 막아놔야 돼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남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학폭 가해자라고 낙인이 찍힌 상태로 대학 입시에 악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잘못을 했는데도 그러는 거는 뭐 잘못을 빨리 인정하기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 생기부 적는 그 집행을 뭐 재판에 대해서 멈출 때까지 해달라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행정소송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학폭위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아니지만 학폭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될지 뭐 관련돼서 변호사가 의견서라는 걸 제출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의뢰인의 자녀분인 누구누구님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다르다,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고, 아니면 법리상으로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는 부적절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얘만 이렇게 더 크게 처벌하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뭐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요거라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관계를 봤는데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은 일단 변호사한테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서 상담은 꼭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상담 자체가 어떤 시간과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파악을 해보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할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학폭 분쟁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고 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감정으로만 나간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나간다면은 이러면은 억울하게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뭔가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 안 했다가 상대방 쪽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뭐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봤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본격적으로 결국에는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학폭이라는 정말 무거운 이 상황에서는 감정에 너무 휩싸이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정에는 내가 막 흥분해서 하는 그 감정을 배제하는 거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적인 앙금을 없애주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전략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학부모의 대응과 아이의 성숙한 태도,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이 돼야 학폭이라는 정말 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학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거 잘 참고하셔서 뭐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닉네임은 심포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